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에서 유학했었고, 현재 중국 신안 재경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서흠입니다. 우선 2021년 대한민국 체육교육 촉진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체육 선생님들께 저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국 학교 체육 관심 능력 및 체육 수업 사례입니다. 목차입니다. 중국 교육의 기본 배경을 안내해 드리고요. 중국 학교 체육 관심 영역 그리고 체육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코로나 전 후의 체육 수업 상황 비교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교육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학교 교육 시스템도 한국의 학제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의 학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의무교육 단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이고요. 유치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봤을 때 초등, 중등이 40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45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 교과에서 주목할 만할 것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에서 체육 시험을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점수는 각 성마다 다르고 있지만 대체로 70점부터 100점으로 이렇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중국 학교 체육 최근 관심 영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정책적 행동력이 너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정말 생각 못할 정도로 연구자와 현장 체육교사에 가장 빠르고 그리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문서 중심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10월에 중국 중공중앙 및 국무원에서 신시대 학교체육 업무 강화 및 개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국 중공중앙 및 국무원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행정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체육부보다 높은 급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국가 문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체육교사 임명 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 높은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양한 체육 수업 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체육 수업 내용과 종목을 최대한 다양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 수업 시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초등 1, 2학년 단계는 체육 수업을 매주 4교시 진행을 요구하고 있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그리고 중학생은 매주 3교시, 고등학생은 매주 2교시를 기본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초에서 방과 후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 영역은 청소년 체력 및 건강입니다.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청소년 체력 및 건강을 주목해 왔었던 것이고요. 예전부터 청소년 체력 및 건강을 항상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20세기 80년대부터
국가체육 단련 표준을 시행했었고요. 그리고 2002년과 2007년에 학생체력 건강 표준을 시행하고 반포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 학생체력 건강 표준을 다시 개정했었고요.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무원 반포 문서에서도 이 건강 중국 2030 그리고 체육 강국 등 중요한 문서를 반포하면서 학생 또는 국민 생애 건강을 항상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에서는 이 중국 학생 체력 건강 표준 중심으로 청소년 체력 및 건강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교육부에서 2014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지표 그리고 심폐지구력은 모든 학년의 지표이고요. 초등 그리고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요. 그리고 초등 1학년, 2학년은 50m 달리기, 그리고 앉아서 윗몸 굽히기, 1분 줄넘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4학년은 1학년, 2학년의 기초에서 1분 윗몸 일으키기가 추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 5학년, 6학년은 기존의 항목을 포함하고 50m 왕복 달리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는 50m 달리기, 앉아서 윗몸 굽히기, 그리고 제자리 멀리 뛰기, 남학생은 턱걸이, 여학생은 1번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달리기는 남학생은 1000m 달리기, 여학생은 800m 달리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생이라도 이것을 엄격하게 측정하고 국가 성적 등록 시스템에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생이라도 이 중국 학생 체력 건강 표준을 끝까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그 청소년 체력 및 건강 이런 평가 체계를 다음 시기에 개정하려는 이런 내용 영역의 구조이고요. 현재는 지금 신체 성분 그리고 심폐지구력, 파워, 스피드 그리고 유연성, 민첩 평형 등 영역에서 많은 이슈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심 영역은 체교 융합입니다. 2020년 9월에 중국 체육부와 교육부가 체교 융합 심화 및 청소년 건강 촉진 의견을 반포했습니다. 목적은 청소년 문화 학습과 신체 활동이 조화로운 형태의 전인적 청소년 양성입니다. 중국의 체, 지, 덕, 미, 너를 온전하게 갖춘 형태를 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의 미는 신미력이라는 뜻이고요. 너는 그 노동의 뜻입니다. 이 문서 내용은 주로 미국, 유럽, 일본의 청소년 교육 그리고 선수 교육을 참조하여 중국 교육부와 체육부가 통합 운영하여 이 자신 나라의 문화나 상황에 맞게 청소년의 생애 교육을 시행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체교 융합을 총 4가지 융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상 융합입니다. 어떤 인간을 양성하는가, 누구를 위해 양성하는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누구를 위해 양성하는가는 당연히 자기 당과 나라를 위해 청소년을 양성하는 이런 사상을 융합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목표 융합입니다. 전인적 청소년 건강 발달을 위한 체육
그리고 교육, 보건 등 영역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원융합입니다. 마찬가지로 체육, 그리고 교육부, 체육부, 보건,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방법융합은 학교 체육 업무를 강화하고 체육 전문 학교를 혁신하며 그리고 사회 체육 조직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방법을 융합하여 이 체교 융합을 실현하려는 노력입니다. 더불어 체교 융합의 이 주요 내용 영역은 주로 학교 체육, 그리고 체육 전문 학교, 체육 교사, 엘리트 체육 시스템, 그리고 사회 체육 단체, 정책 지원 평가 면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체육 교사 영역에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학생과 체육 교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가장 학교 체육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수업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체육 교과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국가교육과정이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잖아요. 중국은 중앙 중심 그리고 하향식 나라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4개 성 그리고 자치구가 같은 체육교육과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고등학교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 중학교 의무 교육 단계는 건강 중심 체육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량 중심 체육 교육 과정은 이 운동 능력 역량, 건강 행위 역량, 체육 품성 및 덕성 역량 세 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의무교육 단계,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건강 중심 체육교육 과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목표 지향으로 운동 참여 목표, 운동 기능 목표, 그리고 신체 건강 목표, 심리 건강 목표, 사회 적응 목표 총 5가지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 상황에서 체육교육 과정 개정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중국 교육과정의 개정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 개정된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은요. 14년 만에 개정된 것이고요. 의무교육 체육교육과정은 2011년에 개정되어 현재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체육교사가 체육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학교 체육에서의 학생 신체 활동 구성이라면 보통 단체 조직 시간, 단체 체조 시간, 그리고 정규 체육 수업 시간과 과외 체육 활동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PPT 사진은 중국 특징이 가장 강한 30분 단체 체조 진행 시간입니다. 보통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이런 단체 체조 시간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는 단체 체조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요. 매주 월요일은 국기 개양식을 진행하고요. 화, 수, 목, 금은 학교마다 조직적인 다양한 단체 신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술체조, 그리고 또 단체 달리기, 다양한 창작 체조를 각 학교마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단적이고 그리고 단체적인 체조면 그냥 됩니다. 정규 체육 수업입니다. 현재 전국 체육 수업은 현재까지는 아직 운동 기능 중심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에서는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등 등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체육에서 인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운동기능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 전에는 체육 수업이 인성교육을 이루어지는 방향 쪽으로 강하게 발전하다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건강에 집중되어 체육에서 인성교육 시행이 전에보다는 제어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서는 건강과 인성을 항상 꾸준히 이렇게 체육 수업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체육 수업으로서 가장 특별한 것이라면 민족 전통 체육일 것 같습니다. 무술 하나의 장이라도 너무 다양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술이라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검술, 그리고 중국 남방의 한 체육 전통인데 무사, 그리고 무용. 무사라는 뜻은 그냥 사자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한 2명, 3명 학생이 협동을 통해서 자신의 움직임을 신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양궁도 있고요. 네. 전통 놀이도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한 민족 전통 체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체육 수업 진행이 힘들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체육 교사가 SNS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해서 비대면 체육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체육 교사가 집에서 이런 영상을 녹화하거나 비대면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은 또 자기 집에서 이런 형식으로 함께 참여해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중국 본토에 코로나 환자가 없어서 체육 수업을 예전과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모든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보다시피 이 초기 체육 수업은 학생들이 SNS 영상 수업을 진행하거나 과제를 촬영하여 영상으로 선생님께 보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5월경에 체육 수업을 신체 접촉이 없는 종목을 택해서 학생 간 1.5m 또는 2m 거리를 두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조심스럽게 진행했었습니다. 2021년 3월 이 3월 학기가 시작해서부터는 예전과 다름없이 체육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에 코로나19 환자가 지금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학교에서 코로나 예방 대처를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